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네, 저는 요즘 송희 씨랑 한 뼘 차이 같이 하면서 네네.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 정말 많이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북에 계신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능하다면서요, 요즘? 그렇죠,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핸드폰으로 이제 국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 핸드폰이 이제 밀수로 우리 양강도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칩을 사다 넣으면 네. 이제 국제 전화가 되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뭐 북쪽에서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다 알면서도 용인해주는 부분입니까? 북한에서는 알지만 네. 이걸 이제 단속하는 단속반이 또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송희 씨랑 동일한 조건이라고 두고 네.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송희 씨가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할까요? 이건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제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게 북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네. 또 전화도 하실 수 있군요. 네. 근데 제가 북한에다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선전화기를 꺼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송희 씨는 그런 여건에서도 맞아요. 연락을 주고받고 하시지만 네. 오히려 남쪽에 있는 제가 연락을 잘 안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왜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불효자식 이게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꼭 연락을 예, 예. 방송 끝나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소중한 걸 잘 모를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네. 오늘 꼭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해주시길 바라요. 본인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자꾸. 저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한 뼘 차이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Baby. I threw a wish in the well. Don't ask me, I'll never tell. I looked at you as it fell, and now you're in my way. I trade my soul for a wish, pennies and dimes for a kiss. I wasn't looking for this, but now you're in my way. Your stare was holding,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Hot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And all the other boys try to chase me,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You took your time with the call, I took no time with the fall. You gave me nothing at all, but still you're in my way. I beg and borrow and steal at first sight, and it's real. I didn't know I would feel it, but it's in my way. Your stare was holding,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Hot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And all the other boys try to chase me,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ed you so bad. I missed you so bad. I missed you so, so bad.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ed you so bad. And you should know that I missed you so, bad.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And all the other boys try to chase me,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ed you so bad. I missed you so bad. I missed you so, so bad. Before you came
아닙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끝없이 갈증나는 저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맛. 이런 날에도 저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수다의 수다 친구 두 분 오늘 역시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혜민 PD님, 박성진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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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김혜민 PD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에 네네. 왜 못 왔냐면요. 네, 왜 못 오셨어요? 제가 디톡스를 한다고 음. 일주일 동안 주스만 먹었어요. 아. 정말 북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정말 자본주의 표본이에요. 혈관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네네. 근데 효과 그렇게 어때요? 말하기 좋아하는 제가 네네. 네.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부작용 그럼요. 아니에요?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얼굴 보시면은 네네. 늘 항상 이렇게 밝으시잖아요. 밝으시죠. 네네. 밝은 에너지가 네. 있어요. 네. 예. 근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저는 아침에도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여잔데 네네. 그 주스만 먹고 사니까 삶에 낙도 없고 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정말 이 수다에 수다 와서 정말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다를 떱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수다를 떨다가 누구 하나를 때릴 것 같더라고요. 음.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서 제가 작가를 들여보냈습니다. 아니, 김혜민 PD님 근데 뭐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살이 좀 빠지신 거예요? 일단은 살은 한 2kg 빠졌는데 아니, 네. 그렇게 안 바로- 먹었는데. 바로 네. 네. 네, 바로 2kg 여여. 찌더라고요. 요요 바로. 왔군요. 예. 그 피는 깨끗해졌겠죠, 뭐.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피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내 피는 깨끗해졌다. 네, 평상시에 좀 먹는 걸 조절하시고. 예.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됩니까? 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안 되잖아요. 예, 좀 방송에 지장을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예. 예민한 거 안 가셨어요. 어.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조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박성진 씨도 뭐 별일 없었죠? 예, 네, 2주 저도 동안. 저번에 뭐 그때 그 좀 대장이 좀 와가지고 근데 그때 그 작가님께서 와가지고 네. 뭐 간호사 출신이에요. 출신이라고 해서 네. 네네. 위장약을 사 먹었거든요. 아, 그 간호사가 뭘 네, 해줬어요. 딱 그 보더니 간호사 출신 작가가. 위장 같다고 그래서 위장이 문제가 있는 것 그래, 같다. 뭐 간호사 말이 맞겠지 해가지고 네네. 위장약을 사 먹었어요. 근데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네. 급성 대장이 아, 그래서 그만뒀군요, 그분이. 아, 우리 작가님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작가하길 잘했네요. 그럼요. 왜 예. 간호사를 그만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니, 그만뒀겠어. 이유가 예.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병원 좋아요. 그냥 병원 가서 현 간호사한테 진단을 받으세요. 아니 그래요. 왜 副본인이 간호사한테? 작가님이 본인이 굳이 예. 저는 그냥 알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굳이 자기 간호사였다고 아니, 하니까. 북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아, 무슨 믿어. 병에 뭐만 좋다면 아, 무조건 그냥 먹어요.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따라해요. 민간요법 이런 민간- 거를 좀 중요시 여기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예전에 전직이셨던 분들 말 잘 믿지 마시고 현직을 좀 많이 믿어주시길 맞아요. 네, 바라겠습니다. 현직이 써준 대본 오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즐겁게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작가란 직업 현직이니까요. 네. 오늘 얘기를 할 게 좀 아주 이 주제를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오늘 좀 걱정이에요, 사실. 아, 왜요? 좀 저-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오히려 북한 사람들 전문 아니에요. 이거? 저는 아, 그런가요? 저는 오늘 주제가 저한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 네네. 정치가 그래서 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정치에 관심 많아요. 아, 관심 많으세요? 혹시 알아요? 저 국회의원 될지. 그런 야망 있는 여자였어요? 미래를 내다봅니다. 아니,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번에 사실 그 북에서 내려온 분도 예. 공천 맞아요. 받았잖아요. 맞아요. 태영호 씨라고. 태영호 공사님. 네. 예. 그분도 공천
나왔고 뭐 모르는 일이죠. 궁금해요. 이번에 탈북민이 그렇게 정치 정말로 등장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탈북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탈북민 사회에서?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저희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탈북민들이 솔직히 이제 사회 막 나가서 이렇게 앞장서는 걸 되게 꺼려해요. 아, 그래요? 네, 탈북했는데 니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 저리 가 있어라고. 네네, 저리 가 있어. 오늘도 피치 하나 나가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되게 민감한데 네. 이번에 유일하게 북한의 고위급이면서도 태영호 강사님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딱 이렇게 하니까 탈북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지만 이제 당이 어디에 옮기는가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우리 그 탈북민들한테 반응들이 달라지니까. 네. 이게 엇갈려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그 보수적인 성향이 그래요?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조명철 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2명이에요. 태영호 공사님은 이제 지역구로 뭐 가신다고 하고 그렇죠. 또 한 분은 이제 뭐 비례대표로 받을 것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네. 탈북민 한 분이 그 보수 쪽이 아닌 진보 쪽으로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제 인재 영입으로 했는데 젊은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를 뭐 험하게 좀 그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보수하고 진보는 뭐 굉장히 좀 갈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 곳을 뭐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네네네. 보수 쪽이고 뭐 진보 성향 이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그렇죠. 거를 놓고 관점이군요. 굉장히 좀 많이 좀 갈려 갈려요. 있어요. 아니 갈려요. 그러니까요. 북을 바라보는 관점, 북과 잘 지내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혹시 북한에다 무엇인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네. 북한의 정권을 유지해주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고 네네. 사실 한국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탈북민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었는데 그래 너희 남선에서 보낸 쌀이라든가 어떤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냐 하면 99%가 없어요. 없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탈북민들은 같아요. 사실 그 북한의 지금 체제와 사회가 너무 불합리하고 맞아요. 싫고 그 안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남한에 내려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돼야 되고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제 진보 쪽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접근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네. 이상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 체제를 현실적이지 직접 않다. 경험한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존중하지만 나쁜 건 이분들의 그런 갈증과 그런 니즈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계에서.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여기 또 뭐 하나 갈리냐면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좌팔로 몰립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네. 또 바로 우파를 토착 왜고돼요, 제가. 그게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네. 하나가 편가르기 하고 맞아요, 맞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맞아요, 편향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네.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서 좀 걱정이긴 해요. 남한 사회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그 남쪽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맞아요. 너는 어떠니 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서로의 대화가 오갈 수 있지만 북쪽에서 정치에 대해서 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난 그게 궁금한데요.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소근소근해야지. 이불 아니 안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는 소근소근.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네네. 그 목숨만 내놓으면 돼요. 뭐 간단합니다. 목숨 걸고 목숨만 간다. 내놓으면은 뭐 이렇게 아무 데서 말을 해도 맞아, 상관없어요. 맞아. 예. 목숨 걸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얘기해 괜찮아. 죽으면 되지 뭐.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솔직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뭐 정당과 야당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북한 오직 조선 노동당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조선도 그 노동당 안에서도 이제 뭐 다른 당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이 어떤 당인지 북한 주민들이 모릅니다. 아예. 있긴 있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는 뭐가 해. 카더라야 현실적으로. 카더라 동시에. 뭐가 있다면은 천주교 천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 천호당이요? 예, 근데 뭐 그건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그게 천주교가 그 천주교예요? 아마 그 종교 천주교이라고 쪽입니까? 알아요. 종교 쪽이에요. 근데 그 당이 있어요. 분명히 전제를 하는데 네. 모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자기를 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뭐 한국으로 말하면 그러한 정당이 아니고 뭐 북한도 이러한 무슨 다당이 있다라는 뭐한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생겨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당은 존재를 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북쪽에서는 선거 자체가 불가능한 왜 거의 100%잖아요. 거기는. 아주 쉽죠. 거기는 누가 나오면 100%로 찬성하고 보내주고 100% 찬성이죠. 네, 뭐 그런 식인데. 선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나요? 하죠. 하죠. 있어요. 최고인민의 대의원 주민들이 하는 선거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그게 있잖아요. 뭐 총선, 대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마다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습니다.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라고 그 몇 년마다 하는 그 선거가 있어요. 그 간접 투표잖아요. 그분 당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일반 주민들도 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들 다 해요. 해야 되는데. 저 몰랐어요. 조금 예. 다른 게 저는. 근데 그 우리 한국은 선거 한 몇 달 전부터 그 후보자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자기를 이제 투표해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네. 북한은 아닙니다. 선거하기 한 2, 3개월 전부터 잔치예요. 잔치를 한다. 잔치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그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다 꽃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한영 사업을 합니다. 춤도 춰요? 네, 춤도 추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말하는 선거가 네. 그 지금 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찬반을 묻는 선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대의원이라는 국민들이 게 뽑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급이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좀 달라요. 후보가 많아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당에서 일단은 이 사람들을 선출을 합니다. 지명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 사람들이 좋냐 맞냐 우리나라처럼 그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난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선거하는데 무슨 뭐 이번 선거가 무슨 뭐 몇 %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40% 50% 북한은 100%거든요. 그리고 그 선거에 만약에 내가 참여를 안 한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아웃당당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일단은 뽑아놓고 이 사람에 대한 찬반을 국민들한테 묻는다잖아요. 묻는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건 선거가 아니고 그건 뭐 100%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거부를 한다면 이것도 목숨 내놓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선거 이거 티켓도 이게 반대가 없어요. 그냥 아예 용지 자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줘요. 찬성이라는 선거표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턱에다 넣으면 끝이에요. 찬성 반대가 없고 이제 찬성만 있는 거군요. 무조건 찬성표밖에 없어요. 찬성표밖에 그리고 없다. 비밀도 아니고 내가고 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인민반 있잖아요. 그러면 인민반장 그리고 그 지역구 보이지도원 보안원 이렇게 딱 3명이서 지켜요. 이렇게 넣는지 안 넣는지를. 그러면 반대표에 넣고 싶어도 못 넣고 그냥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있잖아요. 거기는 연령이 있어요? 있어요. 언제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만 17. 북한은 이제 만 17세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만 17세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8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진 씨하고 송희 씨는 선거의 사원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걸 뭐 보고 읽어요? 그 중학교 때 배워준 건데. 읽어봐요. 외워봐요. 비밀 선거, 직접 선거, 보통 선거. 그다음 뭡니까 하나가? 평등 선거. 평등 선거예요? 공부 잘했어요?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이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맞아요. 근데 이 원칙이 전혀 없다는 거고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냥 선거는 오픈 선거, 열린 선거, 찬성 선거. 그렇죠. 그리고 그 박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선거표를 넣는 박스에 만한 박스에 앞에 뭐가 있다면은 찬성이라고 써 있어요. 스티커가. 그리고 그런 반대도 있어? 없어요. 어머 진짜. 뭐야? 북한에서 거기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다가 아니 무슨 자원 낭비야. 북한도 이제 국호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또한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회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험이요. 야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형식적이지도 않은 걸 북한에 뭐하러 하는 거예요? 이 선거할 때마다 이제 또 이춘희 아나운서가 열을 올립니다. 그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지시 따라 100% 찬성 투표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TV 본 사람들이 이러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대통령이 어떤 선거구에 가서 뭘 투표를 하는 것처럼 네. 북한의 김정은이도 선거구가 지정이 됩니다 또.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예, 거기에서 이제 선거도 했다고 쫙 사진도 찍고 합니다. 홍보 사진 그냥 쓰듯이. 아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군요. 저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반 투표 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찬반 투표도 있구나라는 생각. 물론 뭐 의미 없는 선거긴 하지만. 그럼 남쪽에서 선거 해보셨을 거예요. 투표. 많이 해봤죠.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탈북할 당시 2004년도에 북한에서 2003년도에 그 최근면에 대의원에 선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도망을 치다가 그 중국에서 사스 때문에 도망을 못 치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요? 선거 때문에 다시 평양까지 들어갔어요. 북한은 선거를 안 참가하게 되면요. 아,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찾아내는군요. 굉장하게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무조건 참가를 해야 돼요. 아, 100% 참가를 해야 되고 예. 그 선거가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자기가 가고플 때 아무 때나 가서 가봤더니 그냥 자기가 뭐 도장 찍어서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 2004년도에 3년도에 하고 왔으니까 이 선거하는 그 사람들 줄 서 있는 자세가 완전히 그 무질서하죠. 굉장히 승엄한 자세로 다 옆에서 꽃다발 막 이렇게 흔드는데도 사람들이 인상은 굉장히 경색돼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선거날 진짜 짜증나겠네요. 짜증나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가가지고 그리고 또 명절은 명절이에요. 아, 명절처럼 하는 거요? 그날 다 쉽니다. 우리랑 똑같네요. 그 쉬는 그런 거는 거는.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남쪽에서 투표하는 기분은 좀 아무래도 색달랐을 것 같아요. 완전 그죠? 색다르죠. 씨,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선거 투표를 하는데 북한처럼 생각하고 이제 한복을 입고 갔어요. 아, 재밌다. 보통 그 대통령 선거 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영부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복에다가 이제 댕기머리 텐다고 이제 갔더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니요. 아니, 무속인 오셨는 줄 알겠는데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는 뭐 국악하는 애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 국악하는 애들도 한복 입고 안 다녀요. 그래서 갔는데 딱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평상시 입는 그렇죠. 옷에다가 트레이닝 입고 뭐 가기도 슬리퍼를 하고. 신고 온 거예요. 모자 그래서 쓰고. 이 사람들 봐라 또 아우지 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딱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한복을 제가 제일 옷을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뭔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을 네네. 했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거를 투표하고 딱 왔는데 동네 이제 할머니들이 애기 어디 갔다 오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갔다 옵니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참 거하게도 갔다 오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진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한 몇 년 동안 그랬었어요. 한복 입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한복을 입어요? 정장을 빼고 아침부터 이거 면도 다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전화가 와요. 네네네. 빨리 양복 입고 송호 가자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절처럼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를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선거는 굉장히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무거운 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한복까지 입고 양복까지 같이 입고 갈 필요는 없지만 내 한 표가 내가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복은 굳이 안 입어도 돼요, 소희 씨? 한복은 굉장히 괜찮아요? 네네. 요즘은 안 그러시죠? 요즘은.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이제 첫 이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때 약간 뭉클한 게 그럴 뭐냐면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렇게 투표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신기했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제 또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2번 한복 입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투표를 하면서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실감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맞구나 이런 게. 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진짜 나 탈북도 잘했구나 이런 걸 또 느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선거를 할 때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무슨 공약 내걸고 무슨 차에 타가지고 막 유세하죠. 노래 부르면서 막 선거 유세하잖아요. 예. 저 그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갖다 주길래 내가 저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북한은 이제 무슨 최고위원 대의원 선거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나한테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투표를 해야 되지라는 거 진짜 모르고 가서 했거든요. 아, 좀 이색적인 모습이네. 왜냐하면 굉장하죠. 그 선거송 같은 거 네. 보통 노래 개사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네가 필요할 땐 나를 찍어줘. 그러면서 개사 나를 찍어줘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잘했어요. 무조건이야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맞아. 나만 한번 믿어봐 하면서 네, 노래를 맞아. 하고.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탈북민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는 아까 말한 네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이 말 자체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그 말 개념을 자체가 모르니까. 개념을 네. 모르니까.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게 이 또 후보자분들은 지나가면서 악수를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맞아요, 악수. 그 북한에서 솔직히 이제 그 최고인민에 대해 선거를 하잖아요. 그 선거위원이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진으로만 봐요. 그래서 악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보도 듣도 못한 분들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악수를 해죠. 이렇게. 저 사람이 되는 건가? 1번을 찍어야 되지, 2번을 찍어야 되지, 뭘 찍어야 되지? 또 헷갈리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뽑을 때 우리 공약집들이 오잖아요. 네네. 현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 공약집 다 읽고 막 비교하고 이래서 고민하고 뽑아요? 저는 사실 그 한 사람의 그 공약을 보진 않고요. 그 당의 공약을 보긴 봐요. 아, 국회의원 보긴 선거 봐요. 같은 경우는 총선 때는 당의 공약을 좀 확실하게 봐야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으면 그 당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뽑는 사람이 있고요. 관심을 갖고 대부분은 예. 그냥 어느 정당 누굴 보고 하는 뽑을까요? 알아맞혀서 척척 박사님 네. 뭐 요거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20대 초반에는 아빠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렇지, 시키는 야 거. 이거 찍어 여기 찍어. 맞아요. 아 왜 찍어 그냥 막 그래서 막 투표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예. 저는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네. 꼼꼼히 읽어요. 정말요? 아이들을 위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성진 씨가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는데 했는데 살다 보니까 바꿔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네네.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유치원 3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어린이 안전법 같은 것들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저한테 너무너무 절실한 얘기예요. 음. 그래서 예전에 저도 당만 보고 인물을 안 봤는데 요즘에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봐요. 아 그래요? 소희 씨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의 댓글을 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괜찮나?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그렇겠네요. 네티즌분들이 그 누구를 더 많이 욕하고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그거를 보고 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SNS나 댓글 보고 투표를 맞아요. 할 수가 있는 게 근데 그 사이트마다 댓글의 성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 N 사이트, 다르더라고요. 하고 D 사이트 다 달라요. 이 양대 사이트가 또 굉장히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걸 어디를 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N 사이트를 보죠. D 사이트도 봐요. 두 개를 동시에 봐서 네네. 예, 마음에 이제 드는 거를 그리고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택하시고요. 예. 어디 기사, 무슨 한겨레 기사, 이제 뭐 조중동 기사 이런 거 이제 다 보고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냅니다. 아 공부 굉장히 많이 하네요. 통계를 내요? 네, 진짜? 누가 어느 당이 제일 많이 욕 먹고 어느 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딱 맞는지. 네. 근데 저는 뭐 우쪽이든 좌쪽이든 대한민국의 이득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찍기 때문에 우리 그 후보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네. 저도 이제 그 아마 그 정책 색깔로 얘기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중도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왔다리 중도. 갔다리예요. 네. 죄송한데 여기서 저기 네. 성향 커밍아웃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굳이. 안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 하는 중도는 얘기가 커밍아웃 해도 돼요. 네, 중도니까. 저는 중도예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데 아, 네네. 저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은 그 선거철 되게 되면은 뭐 1번 2번 해가지고 꽤 사람이 많잖아요. 네,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그냥 이미지가 좋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네, 전 그래요. 아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왜 뽑습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분 되게 저 사람은- 적이 많은 저 사람은 사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도와주고 싶잖아요. 나올 때 저는 제가 찍은 사람 보게 되면은 네. 그 퍼센트가 0.1% 그 괜히 마음이 이렇게 찌개요? 나오는데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잠깐만 0.1%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가 본인이 이렇게. 찍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조금 받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득표를. 사실은 우리나라 저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선거철 되게 되면은 거의 그냥 양당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진보냐 많이 보수냐 해가지고 갈리죠. 갈리고 예.
나머지 분들 또 뭐 무소속을 해가지고 네네.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차피 이분들은 내가 찍든 말든 당신들이 될 분들이 되시는 거고 그래도 이 사람들 자기 깡구리 돈 모아가 재산 다 퍼가지고 와서 선거를 했는데 그래도 한 표라도 주면은 아니 뭐 이게 저렇게 감성적으로 살면 안 돼요. 방송이 좀 그런 편. 방송이 우승 나옴으로써 뭐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 선거를 하면 안 돼요. 성진 씨 선거는 예. 구제 활동이 아니에요. 무슨 뭐 유행이야? 아니,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진 씨 그분들이 성진 씨보다 돈 더 많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자, 걱정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선거는 자 우리 그 PD님 말씀 따라 네. 그 꼼꼼히 따져보고. 따져보고 아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구나. 아, 우리 자식들이 미래 필요하구나. 네네. 이런 분한테 투표를 하더라고요. 어이, 투표 행사. 마무리는 잘하시네. 평양이잖아요. 평양. 평양은 마무리 깔 게 없어요. 네. 아니 PD님은 궁금한 게 네. 그래도 방송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런 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보면은 네. 내가 투표한 사람이 거의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여기 시사 보도 채널에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YTN이잖아요. 여기서 네 제가 예.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캐릭터가 굉장히 무슨 캐릭터가 됐지만 제가 예, 그래도 예. 여기에서 뉴스 제작하는 사람으로 또 좀 촉이 좋습니까? 꽤 있었는데 촉이 네네. 안 좋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 선거는 정말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생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저는 지혜와 해안을 그리고 그 집단 이성의 그 힘을 자주 봐요. 아주 교묘하게 늘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맞아요. 네 그렇게 늘 주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저는 네. 대한민국에서 6년 살잖아요. 네네. 6년 동안 느낀 게 있어요. 무조건 뭡니까? 실력이다. 오. 야, 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뭐 선거도 선거지만은 네. 노래를 하든 뭐 비주얼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요즘 실력이 안 되면은 그럼요. 찍지를 않아요. 투표도 안 해요. 맞아요. 무조건 예. 실력이더라고요. 예전처럼 당만 보고 찍는 시대는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지나간 네.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송희 씨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선거 나오시는 분들 네네. 얼굴 보지 너. 관상 보지? 아니 예전엔 관상 외모 조금 보지 솔직히 외모 보잖아요. 아 관상을 본다고? 관상을 외모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진 씨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아, 보고 우리 송희 씨는 관상을 보고. 왜냐면 네. 대한민국 이 그 국회의원들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관상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과학적인 척 얘기를 한다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할 수 야, 있을까? 나 발전합니다. 진짜 나 너무 걱정해. 발전합니다. 아 여기는 불쌍한 사람 찍는다고 여기 관상 본다고 하고 좀 그런데도 큰일 났네. 균형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얼마나 네.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왔지만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입장에서 네네. 절실하게 통계를 내 가지고 찍습니다. 자 이번에 관상학적으로 종로 쪽 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촉이 나 물어보면 안 왔어요. 되겠다. 됐어. 끝나고 마이크 꺼지면 얘기해줘요. 나도 얘기하세요. 촉이 아, 왔거든. 근데- 우리 촉 만나보자. 근데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무엇을 느끼게 된다면 항상 선거철이 오게 되면은 항상 국회의원들이 무슨 올해 무슨 그 재래식장 다니고 뭐 사람들한테 막 자기 명함 돌리면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맞아, 완전 이 현명해. 사람들이 국민성이 없고 국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선거에서 항상 심판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디다 표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분들이 많죠. 왜냐면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 아직 거의 대부분 선거 당일까지 못 내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예. 우쪽이나 좌쪽이나 똑같아요. 네. 아 그게 그거다. 네, 우쪽이나 그래요? 좌쪽이나 똑같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마음 가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쪽을 찍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PD님은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네. 공약이 그게 거의 투표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 기준의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죠. 그러니까 그 공약이 맞는 것 그냥 같아요. 달콤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보면 발자취. 그럼요. 예. 저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후배들을 뽑거나 이력서를 보면 대충 나와요. 이 음. 친구가 어떻게 맞아, 살았는지가.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낸 공약이 교육 공약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살면서 교육에 대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관심도 갖지 않았어.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의심을 갖게 되는 아, 거고요. 신뢰도가 이분은, 떨어지고. 이분은 잘 모르고 그냥 보좌진들이 냈던 네. 공약이구나.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국회의원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방송하면서. 네네. 네네. 근데 겉과 속이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보고요. 맞아요. 딱 보면 알죠. 네, 예, 그리고 예. 미디어에 노출된 이미지와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봐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안 좋은 말이지만은
지구가 멸망하면은 정치인하고 바퀴벌레만 살아남는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예. 그 PD님 그 말에 그 공감을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고가 뭐 속이 다른 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 사람의 현재 미래를 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저도 그런 쪽으로. 이게 사실 예전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지 싸움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SNS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서 맞아요. 누굴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없어요, 세상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과거까지 다 드러날 수 있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겉모습으로 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맞아요. 저도 사실 정치 이제 시사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들 그냥 연예인이구나.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미지 정치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우리 출신이 개그맨 있었죠. 중에 이주희 선생님도 이주희 선생님, 계셨고 예. 이순재 선생님도 계셨고 네네. 우리 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정치에? 아, 제가 직접 하는 정치요. 네. 아유, 정말 저는 나가는 순간 다 털려서 정말 그렇죠. 청문회 그거 아, 국회의원은 저는- 또 그렇지만 장관도 예. 그렇고 통과하기 힘들죠? 먼지가 황현희 씨 됩니다. 같은 그리고 할 경우에- 수도 없어요. 예. 황현희 씨는 그 평소에 나 현이 오빠 하면 무조건 그 뭐 펴준다. 청문회 못 나가도 나간대. 청문회 나가도 이렇게 털릴 게 없지. 예. 아니다 먼지가 아유, 된다잖아요. 저는 공천 과정에서 나갔던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가정의 평화를 예. 위해. 가정의 평화보다도 그냥 제가 이 세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 나한테 완전 빠일 수가 있어요. 저기 예. 저- 저 어떻게 예, 예. 살았길래. 기상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상하기 전에 저한테 꼭 얘기해줘요. 저도 예, 예, 다음 예. 진행자를 찾아야 예, 예. 되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럴 일이 없다. 없다. 네. 그러면 예. 탈북민들 중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주어질 거라고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송희 씨나 근데 정치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나빠서 그렇지 정치는 꼭 있어야 하는 거고 정치인은 꼭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네. 자,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송희 씨나 성진 씨 기회가 온다 하고 싶어요? 네. 송희 씨 하고 싶어요? 저는 할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전 재산도 다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위험하면은. 얼마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 전까진 벌어서 모아야죠. 아니 근데 네. 만약에 송희 씨가 만약에 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장관이 된다, 뭐 예를 들어 외교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관상 보면서 저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되잖아요. 전 세계 그 사업자들을 입으로 싹 다 끌어다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시킬 겁니다. 할 것 같아. 무조건. 외교부 샤바샤바. 장관이 그런 자리가 아닐 텐데. 아 그래요? 투자를 아니 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만약에 장관 자리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진짜 된다면 네네. 뭘 하고 싶어요? 저요? 음.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그냥 못해요. 하고만 싶어.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또 음. 탈북민이라는 본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을 위한 뭔가 내가 이런 정책은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왜냐면 이번에 태영호 공사님이 지금 그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가관이었어요. 적당히 하지. 정치는 발디뎌 넣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 달았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정치를 하면 욕 먹는구나. 그것도 그렇죠. 조금 네. 각오해야죠. 그거는 무조건 나를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네. 같고. 근데 예. 죄송한데 송희 씨는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 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후보자 뭐, 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혜민 PD님이 약간 또 그럴 어. 가능성이 좀 있다. 굉장히 정치를 라고.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청와대 네. 대변인에도 너무 좋을 것 제가 같은데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언론인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할당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럴 그렇죠. 때 쿼터가 있죠. 저도 털릴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뭘 털릴 것 같나요? 우리 하나씩 털어놓기 할까요? 다음에 아니요,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네. 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좀 날라리라는 평가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딴따라 뭐 이런 표현 딴따라 쓰죠. 뭐 날라리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런 옛날에 그랬죠. 공식적인 예. 뭐 이런 데는 저도 이게 털릴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저도 근데 진짜 김혜인 PD님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약을 한번 내세우고 싶으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기생충 영화가 정말 히트죠. 정말 대단했죠. 많이 많은 났죠. 사람들의 마음을 네. 살 수 있었던 건 그 양극화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생생경제도 진행하지만 이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그러니까 갖지 않은 자들만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다 같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 재산은 없고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내놓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정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들 너무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질 못했어요. 아. 너무 그리고 슬픈 일이에요. 그거 알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외모가 그러니까 뭐 잘생기시고 멋지신 분들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늙어 있어. 되게. 너무 늙어. 너무 스트레스 문재인 받아가지고. 대통령도 보세요. 굉장히 대통령 되고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흰머리 엄청 네, 많던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안 할 거예요. 쉽지 않은 직업.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실시간 검색 같은 거 맞아요. 검색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늙더라고 내가.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치는 계속 뉴스, 그럼요. 뭐 신문, 뭐 사회면, 정치면 이런데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오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구나. 근데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지도 않은 뿐더러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 정도로 갖고 싶은. 그런 것인가라는 근데 생각도 들게 돼요. 현희 씨는 권력을 가져봤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그 권력이 인기잖아요. 아, 저는 뭐 그런 인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인기가 권력인가요? 그럼요. 연예인들이 갖는 아유. 인기는 권력이죠. 실제로 요즘 인기가 없어요. 예.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제 인기가 주변에 없어요. 엄청 많아요. 아, 일단 우리 예. 사이에선 제일 많나요? 예. 맞죠? 아무 의미 없죠? 니들보단 낫겠지. 내가. 아니 진짜 그 연예인들은 네. 진짜 인기가 뭐 정치인들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진짜 권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몸값이라던가 또 그 그렇죠. 사람들을 또 예, 예. 팔로우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자, 그게 약간 인기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안 보이거든요. 정치인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똑같아요. 겁니다. 예. 맞아요. 이게 약간 뭐 인기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사실 뭐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아, 현희 씨도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정신 차렸어요? 아, 이제 정신을 차렸죠. 큰 사건 사고가 있은 후로. 아, 그래요? 야,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여기 YTN인가요? 네네. YTN 나왔어요. 예, 한번, 예. 어쨌든 야 이거 세상이 안 보이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뭔가 지적을 하고 국민들이 질타를 가해주고 그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다른 사람을 뽑아준다거나 이게 선거의 기능인 것 같고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야, 정말입니다. 국민의 주인이고 맞아요. 그리고 꼭 선거에 이번 총선 때도 많이 참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잠잠자들 보호받지 못한다는 정말 유명한 맞아.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세 분께서 PD님까지 꼭 이번에 투표. 네, 저는 계속 하시고. 투표를 해요. 네네. 무조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투표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저도 좋겠다는 이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보고 투표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시죠. 예, 좀 정책들, 불쌍한 사람 뽑지 말고요. 정책들을 꼼꼼히. 소희 씨, 관상 보고 뽑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소중한 투표가 또 대한민국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나만의 정치 정치 얘기도 해보고 각자 얘기 들었는데 그럼 저 북한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음. 그러면 북한 선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거고 반장 선거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왜냐면 우리 아들이 또 이번에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아 맞아. 또 제가 또 반장 엄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장 선거가 사실 어. 일본의 그 군대의 잔재 문화긴 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면 외국은 안 해요? 반장 선거? 그게 뭐 총학생의 뭐 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 뭐 반장을 그러니까 오와 열로 나누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어가면 좀 깊어지니까 네. 예. 반장 선거 괜히 얘기 북한도 꺼냈다 반장 이거. 선거를 하는데 예. 나 지금 반장 엄마 될까봐 걱정하면 나한테 지금 참을 껴얹는 거예요? 야, 미안합니다. 우리 계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다 투표를 하잖아요. 야, 너 나 찍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투표를 하는데 반장은 북한은 선생님 눈에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학급에서 그 학부모 그 경제력이 정말 막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반장이 선출될 수가 있고요. 우리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 것 그리고 같아요. 또 그 친구가 나 반장 안 할래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그 경제력이 막강하면은 선생님이 찍어서 시킵니다. 아니 시키고 그럼 선거라는 걸 안 하고 그냥 해요. 얘가 선거도 해요? 네, 선거를 하는데 100% 찬성, 100% 투표.
그럼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그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반장선거 아까 일제히 잔재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작은 민주주의를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가르칠 리가 없지. 이제 그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학급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들도 다 있는데 북한에서의 그 선거는 그 최근민의 대의원 선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반장 선거도 없는 학교에서 걸로. 이 반장으로 선출을 하고 이렇게 시키지 뭐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막 그런 제도는 없어요 거의. 이건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뭐 가능한 있는 거지, 거죠. 가능한 거지 없다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총선이 코앞이네요.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관상도 뽑지 마시고. 너무 불쌍한 사람 뽑지 마시고. 예. 너무 엄마 입장에서 뽑지 마시고. 그래, 그것도 중요해요. 예, 맞아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안 뽑겠습니다. 네, 다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곡으로 박상철의 무조건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만나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